자, 이제 시간이 됐습니다. 오후 일정 시작해야 되겠죠. 일단 인사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방재정운영지원단의 조한철 부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식사하고 오셨나요? 오전에도 혹시 오셨었어요? 오전에도? 대부분 다 오전에 오셨던 선생님들이시죠? 식사 많이 하셨어요? 네, 너무 많이 하신 건 아니겠죠? 오후 시간에는 다 아시다시피 좀 힘들어지실 수도 있습니다. 다 똑같은 사람이니까 다 아시죠? 좀 피곤해질 수도 있고 졸릴 수도 있고 또 심지어 오늘이 금요일이네요. 금요일은 기쁜 날인데 그만큼 피로가 쌓인 날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 시간에 조금 자신과의 싸움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1교시, 2교시, 3교시 3시간으로 나눠서 할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들께 최대한 제가 약속드릴 게 오늘 교육 끝나시면은 퇴근하시는 거 맞죠? 다시 사무실 복귀 안 하시죠? 예, 그러면 교육 끝나는 시간이 곧 퇴근 시간이 되시는 거겠네요? 네. 사명감이 생깁니다. 퇴근 시간을 앞당겨 드려야 될 것 같은 사명감이. 그래서 최대한 꼭 아셔야 되는 부분 정확하게 추려서 그 부분만 명확하게 말씀드리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시간은 본격적인 정산은 아니고요. 사업을 관리하면서 여러 가지 점검도 하고 뭐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정산관리 과정 취지에 맞는 시간은 두 번째 시간이 가장 메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갑자기 피로가 몰려온다라고 하시면은 두 번째 시간은 집중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 시간을 위해서 첫 번째 시간에 조금 한쪽 눈을 감고 들으신다거나 제가 허용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두 번째 시간이 중요하니까 그때를 위해서 좀 체력 준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과정은 아시다시피 보조사업 정산관리 과정이고요. 그리고 사업 담당 선생님들 오셨을 거예요. 공지사항은 오전 시간에 들으셨던 분들은 뭐 한번 들으셨을 테니까 이외에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이거 다 일반적인 부분이니까 컴퓨터에 부착된 좌석 번호 다 아시죠? 오전 시간에도 아마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이 좌석 번호 숙지하고 계시고요. 오늘 이 오후 시간에도 이 좌석 번호 가지고 이제 사업을 조회해보고 할 거예요. 많은 선생님들이 동시에 지금 같이 해볼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헷갈릴 거거든요. 어떤 사업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인지. 그러니까 이 번호 명확하게 인지하시고 그 번호에 맞게 따라서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때그때 안내를 드리도록 할게요. 교육 일정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교시에는 선생님들께서 아직 사업이 끝나기 전이에요. 사업 중에 이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점검을 하게 됩니다. 사업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그래서 점검하는 방식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예정이에요. 이게 1교시 내용이고요. 구체적으로 따지면은 사업 변경, 상시 집행점검, 선생님들께서 집행점검을 계속 하실 텐데, 그리고 사업에 대한 수행점검, 평소에도 이 사업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점검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처분할지 나누게 될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1교시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2교시에는 이제 본격적인 정산 작업이죠. 이제 사업을 끝내는 단계예요. 사업을 끝내보자 해서 정산 마감을 해보실 거고요. 선생님들께서. 그리고 실적 보고서에 대해서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반환 금액이 들어왔을 때 보조 사업자분들께서 반환 금액을 반환해 주시면 선생님들께서는 그거 징수이체해야 되거든요. 우리 자치단체 세입계좌 쪽으로 보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요령으로 보내는지 이런 내용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교시의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즉 사업을 어떻게 마무리 지을 것인가 라는 부분. 3교시는 이제 사업이 다 끝난 이후에 처리해야 될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사업이 다 끝났으면은 그 사업에 대해서 결과를 평가 내려야 됩니다. 자치단체 내에서 자체적으로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었는지 또는 앞으로도 향후에도 이 사업을 계속 운영해 나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자체적으로 하시거든요. 그래서 성과평가나 유지필요성 평가 이런 쪽을 위주로 할 거고요. 그 이외에도 예기치 못하게 발생되는 일들이 있어요. 이거는 후에 그 시간 돼가지고 제가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미에 그 질문과 답변 할 거고요. 선생님들께서 많이 하셨던 질문 좀 추려놨거든요. 그런 것들 소개해 드릴 예정이고,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시간 있죠? 설문 조사한 다음에 이제 우리 헤어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방보전관리 시스템 소개 잠깐 드릴 텐데,
이 소개는 역시 또 오전 시간에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오전 시간에 안 오신 선생님들도 혹시 계실지 몰라서 간단하게 그냥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테미 시스템을 올해부터 처음 사용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낯설어 하세요. 뭐 당연한 얘기겠죠. 기존에 없었던 시스템을 새로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 저항이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변화를 싫어하잖아요, 우리 사람들은. 제가 보테미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이제 한 번이라도 더 언급해드리고자 이 소개를 마련했습니다. 보테미 시스템은 사업 정보 확인이나 신청 진행 상황 그리고 관리 정산, 오늘 선생님들께서 하실 부분, 이런 부분들 모두 이제 온라인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좀 늦은 감이 있어요. 선생님들 지금 업무하시는데 대부분 다 시스템 쓰시죠? 당연히 벌써 한 몇 년도죠? 한 8년, 9년 됐나? 2호조 시스템 처음에 생겼던 게 2005년, 6년 그때로 생각이 되는데, 기억이 되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씩 시스템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보조사업, 지방보조사업 부분은, 심지어 국고보조사업 같은 경우도 벌써 한 8, 9년 전에 이나라도움 시스템이 만들어져서 그 시스템을 이용해서 쓰고 있는데, 이 지방보조사업은 시스템이 딱히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수기로 작업을 하신다든지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것들 다 온라인으로 작업할 수 있다라고 소개를 드리고요. 그래서 플랫폼 서비스나 또 그 증비나 이런 것들 다 전자 연계해서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한 전산화 관리가 가능해졌습니다. 보조 사업자분들도 굳이 관청에 방문해서 서류 같은 것들을 봉투에 넣어서 제출하거나 선생님들 얼굴을 보고 업무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전산 시스템을 통해서 다 신청서가 있다면 제출하시고, 이런 식의 그 비대면 형태의 업무도 가능하게 됐습니다. 단계적 개통화라고 여기 써 있는데 아직 모든 기능이 다 완벽하게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지금 일단 올해 1월이 저희도 보테미 시스템 사용의 원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이제 모든 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사용하시게 됐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계속 이제 새로운 기능들 그리고 기존의 기능 보강하는 형태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방보조 사업자분들도 이 보테미 시스템을 통해서 보조 사업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들을 현황들을 보실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정보들이 공개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지자체에서도 수작업으로 관리하던 작업들 뭐 자동화됐다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가 한 두세 달 정도 전에 각 자치단체 방문하면서 잠깐 교육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혹시 그때 보신 적 있을지 모르겠어요. 보조금에 대한 중복 또는 부정수급 이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계속 문제화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 사람의 눈으로 일일이 확인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전산 시스템을 통해서 자동으로 추출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적인 부분도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제 이 정도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고요. 본격적으로 업무에 대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흐름은 뭐 이미 보셨겠지만 다시 한번 처음부터 쭉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예산 편성을 먼저 합니다. 이제 보조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 흐름이에요. 선생님들 이미 예산 편성 하셨을 거예요. 지난 굉장히 더웠던 여름이었죠. 뭐 아직도 더위가 가시진 않았는데 그 더운 여름 동안에 아마 내년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 하셨을 겁니다. 자치단체마다. 근데 그 사업들 중에 당연히 보조금 사업에 대한 예산도 편성이 같이 됐을 거예요. 근데 걱정되는 부분이 각 자치단체에서 예산 편성 부분은 뭐 계속 하셨던 부분인데 보조금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이제 보테미 시스템 도입되면서 약간 좀 시스템적으로 선생님들이 신경 써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쪽까지 다 고려를 하셔서 당연히 하셨을 겁니다. 보조금 예산 편성 하셨을 거고요. 이때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연결되는 형태의 보조금 사업들이 있죠. 국고사업이라든지 시도비 보조사업,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확정통보 그리고 기초교부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뭐 국고보조사업이나 시도비 보조사업인 경우에 자체적으로 하시는 보조사업, 그러니까 다른 자치단체, 상위 자치단체의 예산을 받아서 하는 보조사업이 아니라 우리 예산으로 그냥 하는 사업에는 이 과정은 뭐 필요 없겠죠. 자, 이렇게 해서 사업이 확정됐으면 보조사업자 선정을 하게 되겠죠. 보조사업자 선정을 하시고 교부를 해주시게 됩니다. 선생님들께서 사업자분들께 보조금을 교부하게 되겠죠. 보조금 교부하면은 그때부터 사업은 시작됐다고 봐야 되겠고요. 그 사업이 시작되면은 선생님들께서는 그냥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그 사업에 대한 수행 점검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업이 이제 그 중에서 사업이 끝났어요. 그렇게 가다가 사업이 끝났으면 정산 작업을 하셔야 되겠죠.
정산 작업은 각 사업이 종료될 때마다 2개월 이내에 이제 마무리를 지어주시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정보 공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보 공시는 민간 보조 사업자분들이 이제 공시 작업을 해주실 거거든요. 선생님들께는 거기에 대해서 관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공시는 보태미 시스템 통해서 작년까지는 안 했고요. 올해 사업부터 이제 내년에 공시가 되게 될 겁니다. 총액 500만 원 이상 사업만 대상 사업으로 되어 있고요. 현재로서는. 그리고 보조금 결산, 아마 예상 결산 하실 텐데 같이 보조금 결산도 하셔야 될 거예요. 이것도 내년 초에 아마 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업 운영 평가인데요. 이제 사업이 다 마무리됐잖아요. 그러면 이거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죠. 지금까지 운영됐던 사업 제대로 운영됐는지에 대한 평가를 하시게 되고요. 그래서 성과 평가, 그리고 이 사업이 향후에도 계속 유지될 필요성이 있느냐라는 유지 필요성 평가라는 것도 하시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방보조 사업의 업무 흐름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 컨디션 어떠세요? 벌써 이제 뭔가 오는 것 같다라는 느낌 드시나요?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제가 이 안내 쭉 여기까지 해드렸는데 제가 얘기 드리는 게 좀 빠르다거나 좀 그러신 부분 있나요? 좀 빨라서 못 알아듣겠다. 난 졸려서 모르겠다. 모르시는 건가요? 이 정도 속도로 그냥 가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선생님들께 뭐 공지 드리고 얘기하다가 문득 오늘 교육 끝나는 시간이 퇴근 시간이다 라는 말에 사명감이 생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말이 좀 빨라진 경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잠깐 체크해 봤습니다. 오늘 하게 되는 내용은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내용, 이 부분입니다. 수행 점검 첫 번째 시간, 그리고 정산 두 번째 시간, 그리고 세 번째 시간에 이제 운영 평가 이외에 또 기타 여러 가지 선생님들께 말씀드릴 부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접속해 보도록 할게요. 오전 시간에 해보신 선생님들께서는 뭐 접속 방법 아실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바탕화면에 컴퓨터 다 켜셨죠? 컴퓨터 다 켜시고요. 공무원 실습용 아이콘이라고 바탕화면에 있을 거예요. 클릭하시고요. 오른쪽에 로그인 화면 나오면은 선생님들 자리번호 있으시죠? 아이디는 H 다음에 자리번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H 자리번호, 그리고 패스워드는 우리나라 1 느낌표 넣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 일단 로그인 해두세요. 천천히 로그인 해두세요. 곧바로 이 서버로 들어가서 우리가 무슨 작업할 건 아닌데요. 일단 로그인 해두시기 바랍니다. 로그인 안 되세요? 네. 자, 다음으로 계속 안내 드리겠습니다. 요럴 때 조금씩 쉬셔야 돼요. 요럴 때 조금씩 붙이시고 계셔야 됩니다. 자, 사업수행관리 상시집행점검 쪽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196페이지부터 있을 거예요. 자, 어떤 내용인지 먼저 내용 소개부터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시겠어요? 저쪽으로 가시겠어요? 네. 자, 내용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려는 것은 상시 집행점검이라는 타이틀인데, 그 소개 글에 보이는 것처럼 보조사업자가 사업이 시작되면은 집행등록이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합니다. 즉 돈을 쓰시겠죠. 보조사업자분들은 여러 가지 지출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지출을 했는지 뭐 영수증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증빙 첨부 파일 첨부해서 그 내역을 등록하게 됩니다. 옛날 같으면은 그 내용들을 영수증이라든지 증빙 파일을 이게 박스에다 모아 놓으셨다가 사업 끝날 때 한꺼번에 이렇게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이걸 점검을 하긴 해야 되는데 사업이 끝날 때 이만큼씩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보조사업자분들이. 그러니까 이 정산 점검 하실 때 되면은 거의 뭐 밤새다시피 이렇게 업무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며칠 동안.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보태미 시스템 만들 때 어떤 의견들이 있으셨냐면 보조사업자분들이 집행했던 내역을 점검을 하긴 해야 되는데 이게 나중에 정산 시즌에 점검을 다 하다 보니까 너무 업무적인 부하가 많이 걸린다. 이것만 일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닌데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셔서 평상시에도 좀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이게 장치를 마련해주면 그런 방법이 없겠나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집행점검을 정산 때도 물론 할 수 있지만 평상시에도 틈틈이 선생님들께서 시간 나실 때마다 점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메뉴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지금 상시 집행점검이에요. 그래서 보조사업자는 집행등록한 내역이 있을 거고요. 선생님들은 그 내역을 평상시에도 점검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업 수행 중에 집행점검하는 기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무 그 흐름 안내부터 잠깐 드릴게요. 오늘 계속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될 텐데요. 업무 소개 드리고, 업무 흐름 드리고, 그리고 시스템 들어가서 우리 같이 한번 시스템 구경해보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시켜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자가 집행등록이라는 걸 계속해요. 아직 사업 중인 겁니다. 현재 사업 중이에요. 집행등록을 하면 선생님들께서는 시간 되실 때, 무조건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상시 집행점검을 안 하시고, 그냥 나는 그냥 정산 때 몰아서 하겠다. 그럼 그때 다 하셔도 돼요. 그때 다 하셔도 되는데, 그때 다 하시면 좀 업무가 그때 부하가 좀 걸리니까 평상시에 하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집행 내역을 검토합니다. 근데 검토해봤더니 집행 올려주신 게 집행 내역을 보조사업자분들께서 올려주신 내용이 좀 이상한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보완 사항에 대해서 보완 요청을 하시게 됩니다. 그럼 보조사업자분들께서는 그 집행 내역을 보완하고 또 수정할 게 있으면 수정하게 돼요. 수정하신 다음에 그 내용을 다시 알려줍니다. 알려드리면은 그 선생님들은 그 내용을 재검토하시고 문제가 있나 없나 다시 한번 살펴보실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문제가 없다 싶으시면 검토 완료시키시면 되고요. 이렇게 상시 집행 검토가 완료가 됩니다. 이 작업들을 평상시에도 해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교육서고 들어가셔서 메뉴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상시 집행 점검 조회라는 메뉴가 있을 거예요. 이쪽 메뉴 한번 찾아보셔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 들어가셨죠? 저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42번으로 접속을 했고요. 접속하는 방법 다 아시죠? 일단 2호조 플러스로 접속을 하셔야 됩니다. 2호조로 들어가셔서 좌측 하단에 보태미 아이콘 클릭하셔서 들어가셔야 되고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얘기 드리면 그 2호조 시스템과 이 보태미 시스템이 따로따로 사실 있는 시스템은 아니고요. 데이터베이스를 현재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몸이라고 생각하셔도 뭐 됩니다. 자, 들어갔고 상시 집행점검 조회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업수행관리에 수행점검관리에 상시 집행점검 조회까지 들어왔습니다. 여기까지 오셨죠? 예, 제가 한 템포씩 늦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접속하는 시간을 좀 드리기 위해서. 자, 이제 사업을 조회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많은 우리 선생님들 계셔가지고 사업이 많이 조회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습할 그 사업만 딱 정확하게 핀셋처럼 뽑아서 조회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안내를 잘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돋보기 버튼 누르셔서요. 지자체 보조 사업은 정보관리 사업 괄호 열고 지방 보조 사업 실습 선택하시고요. 되셨나요? 여기까지 되셨으면 보조 사업 명에다가 좌석번호를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조회 버튼 눌러주세요. 사업이 조회되나요? 사업이 조회되나요? 저도 해보겠습니다. 자, 사업 선택했고요. 두 번째 42번으로 저는 조회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왔네요. 이 중에 지금 뭘 가지고 할 거냐면요. 보조사업명이 정산실습용 사업이라고 되어 있고 뒤에 우리 자리번호로 되어 있는 이 사업이 있을 거예요. 자, 있나요? 확인하셨나요? 그 사업에 대해서 정산 진행 상태를 클릭해 주세요. 지금 우리 좀 복잡하게 조회했는데 선생님들께서 사업 들어가시면 선생님들 관리하시는 사업 보이겠죠? 그러니까 이건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저도 들어가 볼게요. 이 중에 정산실습용 사업 보면은 뭐라고 써 있나요? 정산 진행 상태가 사업 수행 중. 자, 확인하셨나요? 자, 클릭하겠습니다. 클릭하시면 아래쪽에 집행 내용 목록이 나옵니다. 집행 내용 목록이라는 것은 보조 사업자분들께서 계속 이렇게 업로드 올려주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집행 내역을 올려주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장비도 구입하셨고, 재료도 구입하셨고, 세금도 납부하셨고, 인건비도 지급하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등록을 하고 계신 겁니다. 상황이. 근데 오른쪽에 보니까 정상검토 진행 상태가 뭘로 되어 있나요? 모조리다 미검토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계속 올리고만 계신 거예요. 우리는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점검해봐야지 하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미검토로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여기 있는 건들을 이제 검토를 시작할 거거든요. 평상시에 이렇게 시간 되실 때마다 검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화면까지 오셨죠? 그럼 첫 번째 거부터 보겠습니다. 장비 구입비가 있는데요. 장비 구입비 미검토로 되어 있어요. 자, 미검토로 되어 있는 부분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클릭 누르셨나요? 클릭하면은 화면이 이렇게 바뀔 텐데 보조사업자분이 올려주신 내용이에요. 이렇게 보조사업자분들께서 뭐 증빙 파일도 올리시고 내용도 올리시고 이렇게 집행 등록을 하신 건입니다. 이제 선생님들께서 이걸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점검을 쭉 다 해보셨다라고 가정하고요. 결론을 내려야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 점검 결과 이상이 없다거나 아니면 이거 좀 수정을 해야 되겠다거나 결론을 내리셔야 됩니다. 근데 이번엔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밑에 검토 진행 상태라고 써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줘야 되는데 결론은 두 가지로 내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써 있죠? 검토 완료가 있고요. 이거는 이상이 없다라고 해주는 거예요. 아래쪽에 보시면 보완 요청도 있습니다. 보완 요청은 뭘까요? 이거 이상이 있으니까 이거 다시 한번 보완해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확인하셨나요? 자, 이번 거는 뭐라고 할 거냐면 보완 요청을 보내볼 겁니다. 보완 요청으로 선택하셨죠? 보완 요청. 그리고 오른쪽에 꼭 보완 요청으로 하실 계획이시라면은 정산 검토 의견을 넣어주셔야 됩니다. 보완해달라고 하는 거니까 도대체 어디가 잘못된 건지 정도는 알려주셔야 되겠죠. 이 보조사업자분들한테. 그래서 정산 검토 의견에다가 저는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증빙 파일이 부족합니다. 증빙 추가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넣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뭐 편하신 대로 한번 넣어보시면 됩니다. 의견이 선생님들의 의견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쭉 보니까 지출을 하셨는데 증빙 파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구했던 증빙 파일이 있을 거예요. 우리 자치단체에서. 근데 그런 것들을 잘 올려주지 않으셨네요. 그래서 이거 좀 보강해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보완 요청 그리고 증빙 파일 부족합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저장 한번 해볼게요. 오른쪽 맨 아래쪽에 보시면 저장을 누를 텐데 이게 보완 요청으로 가면은 저장 누르셨어요? 예, 한 가지 좀 기뜸해 드릴게요. 보완 요청으로 가서 이게 그대로 그냥 이어지면은 오른쪽에 살짝 보세요. 불인정 금액이라고 써 있는 부분 보이시나요? 불인정 금액. 요게 향후에는 이 보완 요청 건은 나중에 자칫 잘못하면 보조사업자분들께서 이거 반납을 다시 해야 되는, 그러니까 다시 본인들이 지출했던 금액을 토해내야 되는 상황까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완을 잘 하셔야 돼요. 보조사업자 입장에서는. 우리가 보완 요청을 걸어서 이제 보내드렸잖아요. 되돌려 보내드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조사업자분들께서는 이걸 충실하게 다시 보완을 하실 겁니다. 안 그러면 다시 토해내야 되는 그 상황이 벌어지니까. 자, 이렇게 해놓고 저장 누를게요. 저장 클릭. 한 건 됐습니다. 한 건 점검 끝났어요. 다음 건도 점검을 할 거거든요. 다음 건을 점검할 때 이 화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셔도 되는데 그러기가 조금
번거롭거든요. 그래서 하단에 보시면 다음 집행정보 보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다음 집행정보 보기 버튼. 자, 누를게요. 클릭하시면 다음 게 나와요. 또 미검토로 되어 있겠죠? 뭐 다음 집행정보는. 그래서 이 건도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셨어요? 다음 집행정보 보기. 이번 건은 봤더니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됐어요. 이 뭐 재료비 부위 뭐 이렇게 써 있는 집행 목적.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돼서 미검토를 검토 완료로 바꾸겠습니다. 검토 완료로. 이해되시죠? 자, 저장할게요. 저장 클릭 됐습니다. 두 번째도 우리가 점검을 끝냈어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다음 걸로 어떻게 넘어갔죠? 예, 다음 집행정보 보기 눌렀었죠. 자, 클릭했습니다. 이번에도 내용을 봤더니 별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통과를 시켜야 되겠다. 이것도 허용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검토 진행 상태를 검토 완료로 선택을 했습니다. 검토 완료 되셨나요? 자, 저장 누르시고요.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여기까지만. 저장 누르셨으면 3개만 할 겁니다. 우리 지금. 누르셨으면 지금 열려있는 이 창 있잖아요. 정상검토 의견 등록 창 X표 눌러서 닫기 버튼 눌러서 닫아주세요. 닫아주시면 아까 우리가 들어왔던 집행내용 목록조회 화면으로 이게 뒤에 있었을 거예요. 이 화면이 보일 겁니다. 처음에는 진행 상태 다 뭐였죠? 모듈이 다 미검토였어요. 아까 기억나시죠? 미검토였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3가지에 대해서 3건에 대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보완 요청을 눌러놨었죠. 이렇게 되면은 보조사업자가 다시 이거 수정해야 된다는 뜻이고요. 다시 보내드린 거고요. 그리고 2개는 검토 완료로 끝냈습니다. 이렇게 평상시에도 점검을 지속적으로 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머지 2개는 남겨놨어요. 언제 하려고요? 이따가 정산할 때. 2번째 시간에 이거는 나머지 거 다 처리해 보려고요. 2개는 남겨놨습니다. 자, 이렇게 평상시에 점검을 할 수 있다. 상시 점검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부분 요약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 집행점검이라는 걸 방금 해봤어요. 집행점검은 보조사업자가 올려놓은 집행건에 대해서 선생님들께서 보조사업 담당 선생님들께서 점검을 하는 방식입니다. 집행내역 점검은 사업 중에도 가능하고요. 지금 우리가 해봤었죠. 사업 중에. 그리고 집행 마감 후에 즉 정산 단계에서도 가능합니다. 두 번째 점검 결과는 우리가 2가지로 선택을 했었는데요. 하나는 보완 요청, 하나는 검토 완료.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했었습니다. 보완 요청으로 선택했다면 이건 누구한테 다시 돌아가요? 보조사업자한테 다시 돌아가요. 그래서 수정해 주셔야 되는 상황. 자, 보완 결과에 대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얘기해 드리면은 보조사업자 입장에서는 요거는 이제 아까 얘기가 없었잖아요. 보조사업자 화면은 우리가 지금 볼 수가 없으니까 보조사업자 입장에서는 보완 완료, 이게 수정을 해가지고 보완했습니다라고 보완 완료를 해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다시 우리한테 보내줄 수도 있어요. 선생님들한테. 그 다음에 또는 보완 불가로 선택해서 보내주실 수도 있습니다. 보완 불가라고 돼 있는 거는 이거 수정할 게 없습니다. 포기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거 수정 못하겠습니다. 뭐 자료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보완 불가인 경우에는 불인정 처리가 돼가지고 이거 반납 대상, 나중에 토해내야 되는 보조사업자분들께서 다시 반납해야 되는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보완 요청을 우리가 걸어놨는데 수정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냥 끝까지 수정을 안 하시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도 불인정 처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또 반납하게 돼요. 나중에. 자, 이렇게 해서 집행점검에 대한, 특히 상시 집행점검에 대한 내용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수행 점검 관리입니다. 방금 보셨던 집행건에 대한 점검 있죠. 집행 점검은 모든 사업에 대해서 다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집행 점검이 다 끝나야만 정산 완료가 가능해져요. 선생님들께서 정산을 마감시켜 주셔야 되거든요. 그게 가능해져요. 근데 이 사업 수행 관리의 수행 점검 관리라는 것은 이제 집행건 하나하나를 점검한다기보다는 그런 모든 것들을 토대로 해서 사업 전반을 우리가 또 점검을 나가보자,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거는 모든 사업이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먼저 하셔야 될 일이 점검을 나갈 사업들을 선별하는 작업을 먼저 하셔야 돼요. 수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 어떤 사업을 좀 더 중점적으로 점검해 볼 것인가, 이걸 선별 작업을 먼저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어떤 사업들을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이 사업 한번 해볼까, 이게 아니라 어떤 방법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체계에 의해서 수행 점검 사업들을 관리해야 됩니다. 보조사업자분들께서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 점검하는 과정이에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부분은. 그리고 점검 결과에 따라서
세 가지를 할 수 있는데 한 가지는 여기 빼놨는데 점검 결과를 딱 해봤더니 문제 없음, 정상 이럴 수도 있겠죠. 문제 없다. 두 번째는 문제가 있긴 있는데 한 번의 기회를 더 드리겠다 라고 해서 수행 명령을 다시 한번 내릴 수도 있고요. 이런 거 보강해 주세요 라고. 세 번째는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하면은 아예 사업을 정지시켜 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자, 흐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자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어떤 이런 패턴도 있다라는 거 얘기 드릴게요. 보조사업자가 보고서를 주기적으로 제출을 해요. 근데 이거 모든 사업 다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치단체에서 어떤 특정한 기준에 의해서 선별한 어떤 사업들,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너무 크다거나 아니면 예전에 부정을 저질렀던 어떤 경험이 있는 그런 종류의 사업이라거나 좀 그런 취약한 사업이라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에서 그 사업을 만들 때 이미 약속을 했을 겁니다. 그 사업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월에 한 번, 뭐 분기에 한 번 이런 식으로 보고서, 리포트를 작성해서 제출해라. 이렇게 약속이 돼 있는 사업인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보조사업자가 당연히 수행상황 보고서를 주기적으로 등록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선생님들께서는 들어올 때마다 관리를 해주셔야 되겠죠. 점검을 해야 되겠죠. 점검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수행보고 리포트에 대해서, 수행보고서에 대해서 선생님들께서 이제 검토를 하시게 될 거고요. 자, 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이거 하나만 얘기 더 드릴게요. 수행보고서를 검토를 하는데 검토를 해봤더니 문제가 있다. 보고서의 내용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여기는 좀 더 심층적으로 점검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점검 대상으로 빼놓는 겁니다. 이렇게 빼놓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 집행내역 검토 아까 해봤죠? 집행내역 검토를 해봤잖아요. 조금 아까 우리 상시 집행점검 조회 해가지고 뭐 이거는 문제가 있냐 없냐 이런 거 조회해봤잖아요. 그걸 하다 보니까 너무 문제가 많은 사업이 있다. 우리가 보완 요청을 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 사업은 도대체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지? 너무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드시면 이런 사업도 집중 점검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별도로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빼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식도 있는데요. 특이하게 이거는 총괄 담당자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혹시 이 자리에 자치단체 총괄께서 오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총괄 담당 선생님께서 사업의 여러 가지 기준을 딱 잡아놓고 검색을 합니다. 추출을 해내요. 그럼 그 기준에 맞는 사업들이 자동 추출이 돼요. 그럼 그 사업들은 자동으로 점검 대상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추출을 해주시는 사업은 선생님들께서 별도로 점검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배치 추출이라고 제가 써놓은 겁니다. 자동으로 추출되는 사업들, 예를 들어 사업비가 굉장히 크다거나 이런 사업 딱 조건 걸어놓고 검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출을 딱 한 다음에 이제 선생님들께 보내드리는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수행 점검 대상 사업을 모으게 돼 있어요. 선생님께 선별해 놓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제보가 들어왔어요. 신고가 들어왔어요. 이 사업 좀 이상하게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보니까 타당성이 있어요. 그럼 한번 나가 보셔야 되겠죠. 점검하러 한번 가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 사업을 직접 추가시켜 가지고 수행 점검 대상으로 일단 분류를 해 놓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내가 점검을 나가야 되겠다라는 사업들을 따로 모아놓거든요. 점검 대상으로 모아놓거든요. 그래서 다 점검 대상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면은 이제 실제 점검을 나가셔야 되겠죠. 나가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진짜로 현장으로 나가서 살펴보시는 방법. 두 번째는 또 별도의 다른 서류들을 요구하는 방법, 서면 점검. 이렇게 두